보건기구가 정한 21세기 신종 전염병 비만. 대한민국에서도 더 이상 비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내 고도 비만율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95kg 가까이 갔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되더라고 왜 있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라 이래가지고 인공관절 수술하게 됐어요. 비만은 단순히 살이 많이 찐 상태가 아닌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비만을 방치하면 당뇨병 6배, 뇌졸중 6배,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 질환은 4배 증가하고 더 나아가 암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치료의 해답.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의 비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힘들어. 외출했다 귀가 중인 김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미숙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이 계단.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계단을 오르는데 그마저도 얼마 못 가 멈추고 마는데요. 짧은 외출도 점점 힘들어진다는 미숙 씨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전엔 이런 거 그냥 끄떡없이 올라갔었는데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들어서 숨이 차.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겨우 집으로 돌아온 미숙 씨. 오늘처럼 유난히 더 힘든 날은 외출 후에 잊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먼저 수건을 물에 적셔서 뜨겁게 데워줍니다. 다리가 가끔 이렇게 잘 아프니까 스팀 샤워 이렇게 해주면 다리가 부드럽고 편안해지니까 자주 하는 편이에요. 뜨거운 찜질을 해서 무릎 통증을 줄이는 건데요. 무릎에 상처가 있어요. 예, 수술, 인공관절 수술해가지고. 미숙 씨는 50대 후반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아무래도 또 체중에 눌려서도 아프고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자꾸 앉을 때 찾게 되고. 중년 이후 살이 찐 미숙 씨. 결국 94kg이 넘게 체중이 불어나고 무릎과 허리 통증을 달고 산다는데요. 관절염의 대표적인 원인은 노화와 비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근력이 감소하게 되면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약화돼서 관절 부위가 다르면서 관절염이 가속화됩니다. 특히 비만인 경우 서 있거나 걸을 때 무릎 관절에 체중의 6배 이상의 무게가 실리고 통증이 발생하고 관절의 변형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체중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체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늘어날수록 무릎 연골 손상이 증가하고 관절염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숙 씨의 고통은 무릎 통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고지혈증이고 이거는 혈압약이고 이게 당뇨약인데요. 이게 지금 다시 하나 늘었어. 엄마 아버지가 다 당뇨 합병으로 들어가셨어요. 당뇨 발가락 이렇게 잘랐다가 무릎까지 여기 잘랐다가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체중이 늘어나면서 혈관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고 챙겨 먹는 약이 늘어난 상황. 젊은 시절 해외 영업 일을 하며 앞만 보고 달렸던 미숙 씨. 살이 찌면서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뇌경색이 약간 왔었거든요. 직장 다닐 때 스트레스로 인해서 한 5번을 쓰러졌었어요.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암까지 그러니까. 미숙 씨는 뇌경색에 이어 자궁 내막암 진단을 받고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했습니다.
체내에 지방이 쌓이면 지방세포에서 염증 물질이 분비됩니다. 지방세포의 염증 반응은 혈관벽을 두껍게 하고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려 암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데요. 실제로 복부 비만이 늘어나는 폐경기 이후에 중년 여성의 경우 정상 체중일 때보다 비만일 경우 암 발생률이 23%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중년 여성의 경우 체중이 늘어날수록 자궁 내막암, 유방암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늦은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미숙 씨. 밥맛 입맛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약 먹으려고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몰라요, 사실. 살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미숙 씨. 건강을 돌보지 못한 지난 날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근본적인 거는 살이에요, 살. 다이어트 뿐이 없어요. 불어난 체중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2명의 체험단이 닥터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다이어트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배워볼 체험단.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아주 남양주에서 왔어요. 반가워요. 이렇게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요 가까운데 목동. 저는 살이 너무 많이 찌고 요요가 와가지고 오늘 선생님한테 좋은 말씀 듣고 좀 노력 좀 해보려고. 아, 그랬구나. 네. 나도 그런데. 오늘 건강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닥터하우스 전문가 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2분이 뭐 좀 건강적으로 좀 이게 속 썩는 일이 있다고 저희 닥터하우스를 찾아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유영란 씨는 어떤 것 때문에 좀 속이 썩으세요? 근데 한 10년 전후 그거 해가지고 한 100kg 넘게 나갔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 당뇨가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김현선 씨는 오늘 어떤 일도, 어떤 속 썩이는 것 때문에 오셨어요? 저도 3년 전에 25kg를 뺐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이렇게 요요 때문에 힘들게 고생하고 있어요. 김현선 씨 경우처럼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살을 빼기 전보다 체중이 더 늘어나는 요요가 따라올 수 있죠. 한 연구에 따르면요, 다이어트 인구 중에서 95%가 5년 내에, 99%는 10년 안에 체중 유지 실패하는 거로 나타났죠.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떤 건가요? 먹는 거 줄이는 거. 그렇죠. 예. 근데 먹는 걸 줄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만 먹어져요. 이제 빨리 많이 빼고 싶은 욕심에 칼로리는 대폭 줄이고 이제 운동량을 막 늘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은 급격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이제 길게 지속하기는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우리 몸이 다이어트와 요요가 반복이 되게 되고요. 비만이 단순히 살이 찐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체내에 이제 지방이 축적이 되면요, 우리 몸에서 독소 물질을 배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이런 독소 물질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만성 염증이 혈관 건강을 결국은 위협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혈관 건강을 위협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 이제 질환은 물론이고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까지도 다 만들게 되거든요. 최근에는요, 이렇게 살이 찌는 비만이 질병 질환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으로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제일 치명타가 이 뱃살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배만 가리려고 옷으로 자꾸 이렇게 당겨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옛날에는 없었는데 자꾸 여기 이렇게 날씬했던 배 부분에 뭐가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잖아요. 그게 결국 배 부분에 쌓이면서 나이살, 뱃살 같은 건데요. 이게 중년의 건강을 이렇게 야금야금 갉아먹는 죽음의 그림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뱃살과 나이살은
같고 우리한테 매우 치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거 좀 손 좀 놓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무서운 나이살에 척도가 되는 게 따로 있는데 일단 먼저 허리둘레를 잘 측정하셔서 우리 나이살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허리둘레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좀 들여 마시세요, 뭐 이런 거. 다시 되니까 98. 114. 114. 두 분의 지금 상황이 좀 어느 정도인가요? 두 분 다 사실은 이제 복부 비만으로. 근데 줄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요. 복부 비만을 이제 진단할 때는요, 체내 근육량이 이제 포함된 몸무게와는 다르게요. 허리둘레가 이제 뱃살에 쌓인 체지방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실제로 허리둘레가 클수록 제2형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이 그런 질병들이 발병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이살이 찌는 이유부터 원인부터 우리가 한번 콕 집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닥터하우스를 찾아주신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젊은 시절과 비교해서 이것이 줄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머리요. 머리요? 머리숱이 이 주먹으로 저도 막 했는데 요즘에는 없어요. 저는 피부 탄력이요. 피부 탄력. 탄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너무 맞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그거에 다 관련되는 것들이 정답이 근육에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나이살이 찌는 첫 번째 이유가요. 근육량이 줄기 때문이거든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이유는 근육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소모하는 에너지의 60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어들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나이살이 결국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시절과 비교하면은 600kcal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은 더 찌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아직 좀 억울해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요, 두 번째 이유가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네. 나이살이 찌는 두 번째 이유는요, 앞에 준비된 이것들 때문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항상 집에서 놓고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맛있는 거는 딱 봐, 글자가 한 글자야. 네. 밥, 떡, 빵, 면. 밥이나 빵이나 면, 떡은 사실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는 당인데요. 당 위주의 식생활은요, 내장 지방을 늘리고 나이살을 찌우는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당뇨가 왔나 보다. 이런 걸 너무 잘 먹었거든요. 저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으면 밥이나 국수나 저는 꼭 먹어야지만 뭔가 이렇게 마무리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후식으로 라떼나 이렇게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이렇게 완벽한 한 끼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사실 너무 매력적인 유혹이지만 사실 한 끼 식사에 당을 그렇게 너무 종류별로 드시게 되면은요, 탄수화물 폭탄 식사를 하고 나서 너무 남아도는 당이 지방으로 차곡차곡 몸에 쌓이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혈당이 높은 것 자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혈당은 이제 상승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면요,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때 혈관벽에 손상을 주게 되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이 되면요, 당뇨병 발병을 높이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급격하게 이제 치솟는 혈당은요, 사실은 또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이때 우리 몸은 사실은 더 많은 그런 당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탄수화물 중독의 악순환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전재 선생님, 평소에 그런데 내가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고 있는지 요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하셨죠? 네. 자, 손바닥을 펴보실게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10가지를 부를 건데요. 해당되는 게 있으실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접어서 각 마지막에 몇 가지가 해당되시는지 보고 제가 탄수화물 중독에 해당되시는지 아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밥보다 빵을 주로 먹는다. 두 번째, 오후 3, 4시쯤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낀다. 세 번째, 밥을 먹는 게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 밥을 먹는 게 왜 귀찮아?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있다. 다섯 번째,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다. 있어. 여섯 번째,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일곱 번째, 식이요법 다이어트를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다. 없다? 없다. 없어. 여덟 번째, 달콤한 음식은 상상만 해도 먹고 싶어진다. 아홉 번째,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해도 자꾸만 먹게 된다. 열 번째, 음식을 방금 먹은 후에도 만족스럽지가 않다. 유영란 어머니 몇 개에 해당되셨어요? 6개. 네, 그리고 김현선 저도 어머니 6개요. 6개요. 저는 4개, 저는 4개. 아, 4개 해당되셨어요. 세 분 다 사실은 중독은 아니시고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7개부터가 사실은 중독이고요. 4개에서 6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중독의 위험 단계십니다. 저는 이제 탄수화물 중독 전 단계잖아요. 그거에 이제 안심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좀 조절하면서 건강에 신경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 다 이제 건강을 위해서요. 탄수화물 섭취를 적정량 수준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실 겁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일상으로 들어가서 살찌는 다른 세부적인 원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는 한번 재봐야 되겠다. 으쌰.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빠지냐. 운동도 그렇게 하고 먹는 것도 신경 쓰고 그랬는데 한참 젊었고 그럴 때는 한 90 정도 나갔어요. 90kg요? 네. 어디 부분이 가장 못마땅하세요? 배요. 10달이잖아요. 그만큼 배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임산부들 배잖아요. 예. 다른 부위에 비해 유난히 두둑한 뱃살이 고민이라는 영란 씨. 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갱년기 이후 점점 살이 찌더니 100kg 가까이 체중이 불어났는데요. 일단은 몸이 띠룩띠룩 하니까는 불편하지요. 그리고 나가면 시선을 받아요. 이게 이제 너무 몸이 크니까 사람들이 안 쳐다볼 것도 한 번 더 쳐다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좀 이제 시선이 아주 따갑더라고요. 살이 찐 뒤로 혈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 거의 100kg 정도 나가니까는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걷는 것도 띠뚱대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약을 챙겨 먹고 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영란 씨. 혼자 먹는 일이 많다 보니 간단하게 때우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떡 쪄서 그냥 커피하고 그냥 먹으면 아침 식사 대용이에요. 뭘 귀찮게 뭐 그냥 해요. 혼자 먹는 거. 떡과 함께 먹을 믹스커피를 타는 영란 씨. 살이 찌고 난 뒤에 입맛이 변해서 달달한 믹스커피를 자주 마신다는데요. 영란 씨는 혈당 조절 때문에 줄여야 하는 걸 알면서도 떡과 커피의 조합은 포기가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입을까? 아유, 입을 게 없어요. 옷이 다 저기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입을까 하는데 이것도 적어서 못 입을 것 같고. 내가 이 옷을 왜 입느냐면은 이게 모든 거를 다 가려줘요. 그래서 그런 맛에 이 옷을 입어요. 이렇게 감춰주니까. 좋아서 입는 건 아니고. 펑퍼짐한 티셔츠로 두둑한 뱃살을 가린 영란 씨. 운동
운동이나 가야지. 늦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집 근처 산책로에서 걷기 운동도 합니다. 아니 운동을 하면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운동해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운동을 했더니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힘들고 죽겠네. 잠시 후 영란 씨가 나타난 곳은 집 근처 시장. 오늘 언니 떡 뭐가 있어? 송편이 맛있어요. 송편 말고 또 뭐 딴 거 없어 언니? 영란 씨는 떡집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데요. 섞어서 주세요. 섞어서요. 네, 알겠어요. 이거로 섞어드릴게요. 어유 까베기 좀 주세요. 기력이 많으시네. 맛을. 맛있다. 까베기는 요 맛에 먹어. 먹고 싶은 간식을 사들고 집으로 가는 길. 꼼새가 이상한데 배가 살살 아픈 게. 어디 좀 불편하세요? 아유 급해. 아유 급해요 나.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영란 씨. 급하게 어디론가 가는데요. 나 급해. 아유. 배 아파. 잠시 후 평온을 찾은 영란 씨가 거실로 나옵니다. 영란 씨는 살이 찌고 나서 갑작스럽게 화장실을 찾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변비도 있다가 어떤 데는 설사도 있다가 이 장이 아주 종잡을 수가 없이 이렇게 배가 아프고 화장실도 수시로 많이 갈 때는 5-6번도 가요. 자, 저희가 이제 VCR로 유영란 씨의 일상을 쭉 보면서 다이어트가 어려운 원인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 태우는 데는 유산소 운동이 좀 필수거든요. 그래도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간의 근력 운동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살이 쪄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먹는다고 이제 아침에 떡과 믹스 커피만 먹게 되면요. 하루치 탄수화물을 한 끼에 오히려 다 먹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장 지방을 늘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요, 현재 이 두 분의 정확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아볼 텐데요. 직접 병원에 가서 검사를 이미 받고 오셨다고요. 현재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 검사를 진행한 체험단. 먼저 유영란 씨는 체지방률과 체질량 지수가 정상 범위를 초과했고 혈당과 중성지방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김현선 씨는 체지방률과 체질량 지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고 당뇨 전 단계 상태입니다. 자, 이제까지 중년의 건강을 해치는 나이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비책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나이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50kg 감량에 성공한 트레이너 김주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50kg 감량을 하면서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성공한 운동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기초대사량을 끌어올려야지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살이 빠지는 체질로 변할 수가 있어요. 기초대사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허벅지 근육을 키워줘야 됩니다. 허벅지 근육도 키우고 뱃살도 빠지는 간단한 운동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운동은 망치 운동법입니다. 망치로 내려 찍는 듯한 운동이라서 망치 운동법인데요.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망치로 찍듯이 하는데 여기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쪽 무릎을 올리면서 네. 이게 너무 힘들면은 이제 살짝만 올리세요. 살짝만. 그 다음은 목도리 도마뱀 운동이거든요. 그치.
무릎 바깥쪽으로 쭉쭉. 잘하시네요. 이렇게. 다리가 풀렸어. 방구가 막 나와. 괜찮아요. 이쪽에 순환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방구가 붙어. 네. 저도 20살 때는 100kg가 넘는 몸이었거든요. 안 믿겨요. 진짜예요. 저 자료 사진 띠리리링. 지금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매일같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우리 언니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도 나는 못해 하는데 생각보다 자신은 강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하기는 진짜 힘들었는데 1년 한 운동을 내가 다 했어요. 근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데 네. 좋아요. 그 찜질방에서 땀 뺀 것처럼 이렇게 시원한 땀이 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네. 집에서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오늘 가르쳐주신 운동으로 집에서 꼭 해서 저도 이쁘게 건강하게 살 빼려고 합니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나이살 털장 화이팅! 자, 이제 나이살을 날려버리는 운동법. 좀 힘드셨죠? 네. 나이살을 날리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이 식단, 어떤 걸 먹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는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식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식사법이 또 그럼 따로 있나요? 네. 이름하여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아니, 거꾸로는 무슨 또 거꾸로 식사법이에요? 아니, 난 또 그 소리는 처음 들어봤네. 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보통 식사할 때 어떻게 밥 먹습니까? 밥 먹고 반찬 먹고 후식 먹죠? 네. 근데 이거를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죠. 네. 보통은 이제 채소나 나물, 이제 과일 같은 걸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고기나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그 다음에 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먹을까요? 밥.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 거죠. 뒤에 먹어야 될 걸 앞에 먹으면 뇌가 식사가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식사 끝났는데 왜 자꾸 먹는 거야? 이러면서 이 탄수화물 섭취나 음식의 섭취량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필요 이상의 과식을 막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꾸로였구나. 이 안에 거꾸로 식사법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전에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이제 샐러드를 먼저 포만감을 채우시면은요, 식사 때 먹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에요, 또 저기 하나 숨어 있는 이것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요, 비에날 17 유산균입니다. 장 건강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풀네임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여성의 모유에서 찾아낸 유산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모유는 천연 올리고당을 비롯해서 200여 가지의 영양성분과 함께 700여 종의 다양한 미생물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이니까 그만큼 사람들한테 조금 더 안전한 유산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선생님, 그러면 비에날 17 유산균이 다이어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왜 아까 그 빵이나 떡이나 면 같은 아까 정제된 탄수화물 우리가 봤었죠. 우리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흡수가 굉장히 빠른 단당류로 변해서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 비에날 17 유산균은요, 이런 단당류를 우리 몸에서 흡수가 더딘 다당류로 변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요, 다당류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제 실험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비에날 17을 섭취한 쥐와 섭취시키지 않은 쥐에 대변 속에 있는 다당류의 양을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비에날 17을 먹은 쥐가 5배나 더 높은 함량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이 되는 걸 먹었는데 그게 우리 몸속에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변으로 배출됐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샐러드가 준비됐는데 이제 비엔알 17을 좀 뿌려서 드셔보도록 하시죠. If I was leaning on a rainbow where stars shine and moonbeams glow, I could leave my troubles, forget my woes. If I was leaning on a rainbow. 소스를 뿌리지 않아도 되게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네요, 그죠? 자, 오늘 이제 나이살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좀? 너무 유익하고 좋았어요. 너무 아쉬워요, 끝나는 게. 운동이 너무 저는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잘 응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100세까지! 건강하게! 아니지, 이렇게 반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인천에 위치한 한 공원. 남편과 함께 운동이 한창인 안연자 씨를 만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또. 반대로. 반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런지 했어요, 런지. 뭐가 런지라고? 커플 런지. 하체, 여기. 대퇴, 요 앞에 사도부 이런데 근육이 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죠.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궁금하신가요? 환갑. 61예요. 꾸준한 다이어트로 20kg 감량에 성공, 건강까지 되찾은 연자 씨. 특별한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요. 내전근이 나이 먹으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내전근 단련하려고 제가 힘을 좀 더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골반을 털면서. 요령은 이제 와이드 스쿼트 상태에서 이 골반을 튕기는 거예요. 이게 복근을. 네. 복근에 힘이 없으면 이게 안 튕겨지잖아요. 네, 그게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집에 가. 이렇게 매일 아침 운동을 함께하는 연자 씨 부부. 집에서도 다정함이 묻어납니다. 제일 많이 줬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줬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생계를 이어가느라 일에 몰두한 두 사람. 살이 찌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40대 초반에 어느 날 배가 막 너무 당기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다리 하지 쪽으로 이렇게 마비가 되면서 너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막 때로는 막 이 배를 막 움켜쥐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 이게 뭘까? 그냥 뭐 힘들면 이러나 보다 그렇게 살다가 너무 심해지더라고. 그게 다리도 막 마비 증상이 오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자궁 내막이 완전히 뭐 심한 단계에 와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앞이 깜깜해진 거예요. 자궁 근종 진단을 받은 연자 씨는 3번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A4 용지 다 꺼내서 자식들에 관한 거, 남편에 관한 거 전부 적어서 유서를 썼죠. 그때 참 충격이 컸습니다. 그때 다짐을 한 것이 아, 이 사람이 이번 수술만 잘 되면 예전처럼 돌아만 온다 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가 이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한번 진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때 내가 다짐을 해서 지금 뭐 한 20년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둘이 운동을 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위기를 넘긴 두 사람. 연자 씨는 남편의 도움으로 20kg을 빼고 건강을 회복해 모델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음식이에요. 먹는. 얼마나 내 몸에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해 주느냐.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와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 신선한 채소까지
연자 씨가 즐겨 먹는 재료로 영양의 균형을 맞춘 한 끼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중년 이후 줄어드는 근육을 채우기 위해 고단백 식단을 챙겨 먹는다는 연자 씨 부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거.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와 더불어 챙기는 것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 이게 BNR17 유산균인데요. 살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있어요. 이게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몸매를 유지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꾸준하게 챙겨 먹고 있어요. BNR17 유산균은 건강한 한국인 여성의 모유에서 분리 동정한 유산균인데요. 정식 명칭은 락토박실러스 가세리 BNR17입니다. BNR17은 유산균이 가지는 기능성인 유익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효과뿐만 아니라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비만인주에게 10주 동안 BNR17 유산균을 투여한 결과 체내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방은 쓰고 남은 열량을 저장해서 비만을 유발하는 백색 지방과 열을 내고 칼로리를 소모해서 백색 지방을 태우는 갈색 지방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쁜 지방인 백색 지방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NR17 유산균이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주에게 BNR17 유산균을 투여한 결과 비만을 유발하는 백색 지방 세포 크기가 약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한도경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집안일을 하는 건지 운동을 하는 건지 헷갈리는데요. 트위스트 동작이라고요. 필라테스에서 이렇게 호흡 후 뱉으면서 흉추를 살짝 틀어주는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을 빨래를 개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갈비뼈가 유연해지면서 허리가 좀 덜 아프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체중이 점점 불어났다는 도경 씨. 둘째 아이를 낳고 2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는 한 69kg까지 갔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나서 1년 반 만에 20kg를 뺐어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 때 평균 45kg였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왔죠. 출산 후 약해진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시작한 도경 씨.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틈틈이 운동을 꾸준히 이어왔는데요. 이제는 균형 잡힌 몸매로 운동 전문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 안마기 있거든요. 안마기를 등에 이렇게 늘 달고 살아서 남편이 거북이 등딱지라고 놀리고 막 얼마나 아팠는데 진짜 그럴 정도로 어깨 계속 아프고 허리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도경 씨는 출산 이후 살이 찌면서 시도 때도 없이 도지는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출산 후 틀어진 골반을 교정하는 운동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골반 교정을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아기를 낳고 나면 아기가 너무 무거워서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부가 늘어나고 엉덩이에 힘이 없어져요. 자, 그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운동인데 그 엉덩이와 허벅지 뒷부분을 조금 조여주면서 골반을 이렇게 제자리로 만들어주는, 네, 만들어주는, 그런 골반 교정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를 기록으로 남긴 도경 씨. 이거 제가 운동을 할 때마다 남겨놓는 기록 인스타예요. 네, 제가 예전에 뚱뚱했을 때부터 사진을 쭉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D2, 자 여기 5일차, 자 여기는 11차이시죠? 여기 21차. 자, 좀 날씬해졌죠 이제? 네, 이렇게 여기 등살이 많이 빠진 게 보여요. 등살이 불룩불룩했는데 등살이 싹 정리가 됐어요. 개인 SNS에 조금씩 살이 빠지는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 뭔가 팔로우가 하나 둘씩 생기면서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1년 한 반 동안 계속 유지를 하시면 그게 체질이 되어버려요. 도경 씨가 운동만큼 신경 쓴 것이 바로 식단 관리. 이거요. 이건 콜리플라워 라이스라는 건데요. 콜리플라워가 이제 브로콜리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밥이랑 먹는 식감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좀 줄이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돼요. 단백질 보충을 위한 참치는 뜨거운 물로 기름을 빼고 채소와 함께 넣어주면 한 그릇 식사가 완성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인 식단을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이 도경 씨의 다이어트 성공 비결. 여기에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BNR17 유산균인데요. 네, 이거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살 빼는 데도 도움 된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운동하는 재미를 알게 됐다는 도경 씨. 어렵게 되찾은 건강을 잘 유지해 나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BNR17 유산균을 섭취한 결과 신체 사이즈가 줄어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BNR17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늘리는 효과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 성인에게 BNR17 유산균을 12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허리둘레가 평균 5cm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체중 성인이 BNR17 유산균을 12주 동안 섭취한 결과 체중과 내장지방, 체질량 지수 모두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BNR17 유산균은 미생물이라서 고온에서 사멸되기 쉽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시고 뜨거운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 제품을 선택할 때는 인체 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이어트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감량과 건강 개선을 위한 도전을 시작한 체험단. 살을 빼기 위해서 2주 동안 식단 관리와 운동, BNR17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과 같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검사 결과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두 분 앉으시고요. 우리 유영란님 허리둘레가 특히 많이 감소하셨어요. 선생님이 처방을 잘 내려주셔가지고요. 98이었는데 91. 쏙 들어가셨어요. 네. 너무 잘해오셨습니다. 네. 2주 만에 체중이 엄청 많이 줄어들고 몸이 막 확 변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스타트인 거예요. 우리 김현서님은 어머 6kg나 빠지셨어요. 대단하세요. 시작이 반이에요. 솔직히 아직도 갈 길은 되게 멀지만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남은 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영란 씨는 2주 만에 체중과 복부둘레가 줄었고 중성지방과 혈당도 감소했습니다. 김현선 씨의 경우 체중과 체지방률, 체질량 지수가 감소했고 중성지방과 혈당이 정상 수치로 개선됐습니다.
운동하고 좋은 거 차려 먹고 재밌게 즐겁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이쁜 옷을 입고 싶어서 살을 뺐다면 지금은 건강하게 살 빼서 남편과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100세 시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만. 지금도 살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살이 찌는 생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